검찰이라는 단어 하나가 68세 할머니의 이름을 훔쳤습니다. 통장으로 하루를 새던 김말순 씨.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꿨어요. 더 무서운 건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말순 씨 옆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도장을 꺼내고 통장을 비우고 집문서를 노린 사람. 그게 누구였을까요? 오늘 사연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사연 들어보시죠. 김말순은 68이었어요. 반찬가게 문 닫은 뒤로 통장이 달력이 됐습니다. 연금 들어오는 날까지 며칠, 전기세 빠져나가는 날은 언제. 그렇게 숫자로 하루를 셌어요.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앉아 통장 두 권을 펼쳤어요. 30만 원 남은 통장, 15만 원 들어있는 통장. 말수는 볼펜으로 숫자를 적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버텨야 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말수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요즘 모르는 번호는 안 받는다고 아들이 말했거든요. 하지만 혹시나 싶어 받았어요. 여보세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긴장됐어요. 김말순 씨 맞으십니까?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서울중앙지검 금융범죄수사팀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자동으로 허리를 세웠습니다. 검찰이라는 단어 하나가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무슨 일로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자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금 2천만 원이 흘러들어갔고요. 지금 긴급 수사 중입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손에 쥔 통장을 내려다봤어요. 2천만 원이요? 저 2천만 원 같은 돈 없는데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남자는 더 정확한 정보를 던졌어요. 어머니 계좌 마지막 네 자리. 5824 맞죠? 그 계좌로 지난주 금요일 밤 800만 원이 입금됐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소름이 돋았어요. 계좌번호를 어떻게 알지? 정말 검찰인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장사만 했어요. 말순이 울먹였습니다. 남자는 숨도 못 쉬게 몰아붙였어요. 지금 어머니 명의로 16건 계좌가 개설됐습니다. 전부 범죄에 쓰였어요. 통화 끊으시면 수사 방해입니다. 공범으로도 기록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공범. 그 단어에 말순은 무너졌어요. 평생 깨끗하게 살았는데 이름이 범죄가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무서운 건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저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말순이 울었습니다. 남자는 해결책을 던졌어요. 어머니 자산을 수사 보호 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이건 극비 수사라 가족한테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중에 공범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이상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살려주세요가 먼저 나왔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부터 제 지시만 따르세요. 다른 사람 말은 절대 듣지 마세요. 전부 공범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그 목소리에 갇혔어요. 전화가 끊기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계속 말했어요. 말순은 통장을 꽉 쥔 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무서운 건 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자가 말한 공범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눈을 붙였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야겠다고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태수, 42이었어요. 3년 전 이혼한 뒤로 빚에 시달렸습니다. 요즘 말순 집을 자주 드나들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태수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태수 목소리가 잠에 덜 깬 것 같았습니다. 태수야, 엄마야. 말순이 말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태수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검찰에서 전화 왔어. 내 계좌가 범죄에 쓰였대. 공범이 될 수도 있대. 말순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태수는 잠깐 침묵했어요. 말순은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바로 뭐라고 하지 않나요? 태수야, 말순이 다시 불렀어요. 태수는 너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야. 요즘 그런 거 진짜 많아. 내가 볼게.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 태수가 말했어요. 말순은 안도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해준다니까요. 지금 갈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태수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말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태수는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말순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엄마, 폰 좀 볼게. 태수가 말했어요. 통화 기록부터 확인했습니다. 문자함도 열어봤어요. 말수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보통은 엄마 괜찮아? 놀랐지? 이러지 않나요? 왜 폰부터 확인하지?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순한테 들리지 않게요. 나야. 태수가 속삭였어요. 엄마가 걸렸어. 응. 어젯밤에. 지금 처리 중이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태수는 계속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엄마 입 단속시킬게. 태수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말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입 단속? 그게 무슨 말이지? 태수가 돌아왔어요. 엄마, 이거 큰일이야. 진짜 사기 맞아. 내일 은행 가서 확인해야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절대.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자식이 내가 할게라고 말하면 의심보다 안도가 먼저 온다. 태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말수는 태수 손을 봤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가 거칠게 닳아 있었습니다. 현금 봉투를 많이 만진 손 같았어요. 말수는 물어보려다 참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이 화장실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태수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말수는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태수가 휴대폰을 보며 뭔가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태수 폰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말수는 그 화면을 봤어요. 문자였습니다. 엄마 입 다물게 해. 안 그러면 너 끝이야. 집문서 처리 내일까지. 말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졌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뒤집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순과 눈이 마주쳤어요. 엄마, 화장실 갔다 와. 태수가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마 입 다물게 해. 집문서 처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늙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는 힘이 약해지는 거다. 말수는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롱을 열었어요. 도장 케이스를 찾았습니다.
케이스가 열린 채로 놓여 있었어요. 도장은 그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위치가 아니었어요. 말수는 집문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위치도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누가 꺼냈을까요? 아들 말고 누가 있겠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태수는 말순보다 먼저 일어났어요. 엄마, 빨리 준비해. 은행 문 열자마자 가야 돼.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어요. 밖은 추웠습니다. 12월 바람이 매서웠어요. 말수는 외투를 여미며 걸었습니다. 은행까지 10분 거리였어요. 태수는 빠르게 걸었습니다. 말수는 따라가기 벅찼어요. 은행에 들어서자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태수는 말순 팔을 잡았어요. 엄마, 내 옆에만 있어. 절대 다른 말 하지 마. 태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구로 갔습니다. 직원 서미경은 35살쯤 돼 보였어요. 밝게 웃으며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종이를 꺼냈어요.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로 이체 부탁합니다. 금액은 800만 원이요. 급한 일이라서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말순을 봤어요. 어머님, 이 이체는 어떤 일로 하시는 거예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순이 대답하려는데 태수가 끼어들었어요. 수사 관련이라 자세히 말 못합니다. 빨리 처리해 주세요. 태수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말순만 쳐다봤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전화로 지시받고 계신 건 아니에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시키는 대로 하시는 거 아니고요? 미경이 다시 물었습니다. 말순은 검찰이라는 단어가 목에 걸렸어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수의 손이 말순 손목을 꽉 잡았어요. 그 힘이 세었습니다. 위로가 아니라 경고 같았어요. 말순은 숨을 참았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말순을 쳐다보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신분증이랑 통장 주세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송금 절차가 진행됐어요.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프린터가 돌아갔어요. 평생 모은 돈 800만 원이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영수증을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내 돈이 나갔는데 왜 내가 죄인처럼 숨을 죽이게 되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밝았어요. 하지만 말수는 추웠습니다. 태수는 빠르게 걸었어요. 말수는 뒤따라갔습니다. 태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가 받았습니다. 응. 했어. 800. 다음은 언제? 태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대화를 들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어요. 대출 승인 안내. 본인 인증 완료. 계좌 개설 완료. 대출 금액 1,500만 원. 말수는 화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태수야, 이게 뭐니? 말순이 휴대폰을 들고 물었어요. 태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 사기꾼들이 뿌린 거야. 신경 쓰지 마. 태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았어요. 이건 사기꾼이 뿌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으로 진짜 대출을 받았어요. 금액, 날짜, 상담원 이름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말수는 휴대폰 앱을 열었어요. 은행 앱이었습니다. 로그인을 했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계좌가 보였어요. 말순이 알던 계좌 2개였습니다. 그런데 아래로 내리자 더 있었어요. 새 계좌 개설. 개설일 이틀 전. 말순은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닌데.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대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대출금 1,500만 원. 승인일 어제. 상환 시작일 다음 달. 말수는 손이 떨렸어요. 1,500만 원을 내가 빌렸다고? 언제? 말순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태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뭐 봐? 태수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이거 내가 1,500만 원 빌린 거 맞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보더니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엄마, 이거 확인하지 마. 더 꼬여. 태수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말수는 확신했어요. 확인하지 말라는 말은 확인하면 들통난다는 뜻이다. 말수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태수야, 엄마는 지금 내 이름이 무섭다.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나도 무서워. 태수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그 단어가 말순을 찔렀습니다. 나도 무섭다는 건 무슨 뜻이지? 태수는 언제부터 이 판을 알고 있었나요? 그때 태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어요. 태수가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말수는 그 표정을 봤어요. 태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말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태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 내일까지 할게. 집문서도 준비할게.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았어요. 집문서.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늙는 건 몸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내 이름을 지키는 힘이 약해지는 거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말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웠어요. 태수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다가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태수가 장롱을 열고 있었어요. 서랍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도장 케이스를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문서 봉투를 꺼냈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문서를 비췄습니다. 사진을 찍었어요. 1장, 2장, 3장. 말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다시 넣었어요. 하지만 위치가 달랐습니다. 말수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문을 닫고 등을 기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아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었어요. 자식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내가 못 지켜서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수는 태수가 나가길 기다렸어요. 태수는 9시쯤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요. 말수는 외투를 입었어요. 은행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하늘은 회색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았어요. 은행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이 걸렸어요. 숨이 찼습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미경을 찾았습니다. 미경은 창구에 앉아 있었어요. 말순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미경이 일어났어요. 저기, 어제 이 체요. 취소할 수 있을까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경은 말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앉으세요. 미경이 말했어요. 말순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어머님, 이런 건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닐 때가 많아요. 옆 사람이 끌려 들어간 경우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옆 사람이요? 제 옆은 제 아들인데요. 말순이 말했어요. 미경은 말없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꼭 보셔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화면 속에 은행 로비가 보였어요. 어제였습니다.
시각이 화면 구석에 떠 있었어요. 오전 10시 40분. 현금 봉투를 든 남자가 로비를 지나갔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였어요. 그 뒤로 누군가 따라 나왔습니다. 말수는 숨이 멎었어요. 그 뒷모습을 알았습니다. 박태수? 자기 아들이었어요. 말수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태수는 기둥 뒤에서 나왔어요.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현금 봉투 든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남자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봉투를 받는 척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확인만 했어요. 그리고 딱 1초, 태수가 고개를 돌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CCTV 위치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어요. 말수는 그 1초를 보는 순간 전부 알았습니다. 몰라서 한 게 아니었다. 알고 한 거였다. 태수는 곧바로 은행 밖으로 나갔어요. 밖에 서 있던 또 다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봉투를 넘겼어요. 그 남자는 봉투를 받더니 태수에게 뭐라 말했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닥을 톡톡 두드렸어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말수는 그 입모양을 읽었어요. 다음은 집문서. 말수는 화면을 보다 고개를 떨궜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기꾼은 남인데 배신은 내 사람이라 더 아프다. 미경이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어머님 혼자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휴지로 눈물을 닦았어요. 신고하면 제 아들이 잡혀가는 거 아닌가요?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경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아드님도 피해자일 수 있어요. 협박당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이대로 두면 어머님이 더 큰 피해를 보세요. 집까지 이루실 수 있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알겠어요. 신고할게요. 말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들었어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말수는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30분쯤 지나 경찰이 도착했어요. 형사 2명이었습니다. 말수는 처음부터 다시 설명했습니다. 검찰 전화부터요. 은행 송금까지, 아들이 움직이는 것까지. 형사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CCTV 영상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휴대폰 통화 기록도 필요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태수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6시였습니다. 태수가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지쳐 보였습니다. 눈 아래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엄마, 집에 계셨어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외투를 벗으며 거실로 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요? 태수가 물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 오늘 은행 갔다 왔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수 얼굴이 굳었어요. 왜요? 혼자? 태수가 물었습니다. CCTV 봤어. 내가 현금 봉투 넘기는 거.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잠깐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거 오해야. 나 그냥 도와주려고 한 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도와주려고? 누구를? 사기꾼을? 말순이 물었어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순은 집문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럼 이건 내가 어젯밤에 꺼낸 거 사진도 찍었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가 울먹였습니다. 말수는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왜 그랬니? 왜?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한참을 울다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잡혀 있었어. 엄마, 태수가 말했습니다. 처음은 빚이었습니다. 3년 전 이혼할 때요. 위자료, 재산 분할, 변호사 비용 1,000만 원이 넘었어요. 태수는 사업도 망했습니다. 카페를 했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어요. 빚은 2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었어요. 3천이 되고 4천이 됐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태수 형님이라 부르던 김상철이었습니다. 상철이가 말했어요. 빚 갚아줄 테니 일 좀 하라고요. 처음엔 단순한 심부름이었습니다. 물건 전달이요. 봉투 수거. 한 번에 10만 원씩 받았어요. 그렇게 몇 달 하니 빚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어요. 통장 개설 대리, 현금 인출, 보이스피싱 수거책. 태수는 빠져나올 수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상철이가 말했어요. 엄마 얘기를요. 어머니 이름이 깨끗하더라. 통장도 쓸만하고 집도 있고. 상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태수는 그때 소름이 돋았어요. 안 돼요. 형님, 우리 엄마는 빼주세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상철이는 담배를 피우며 말했어요. 그럼 너 죽어. 빚 당장 갚아. 5천.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5천만 원이 없었어요. 엄마, 통장으로 하면 빚 다 없애줄게. 그냥 몇 번만 하면 돼.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그런데 상철이는 말순 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 주소, 생년월일, 통장 정리하는 시간까지요. 엄마가 언제 시장 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애들 시킬 거야. 그럼 내 엄마도 다쳐. 상철이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무너졌어요. 그래서 움직였습니다. 엄마를 지키려고요. 하지만 지킬수록 더 깊이 빠졌습니다. 태수는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도 무서웠어. 매일 협박 문자 왔어. 엄마 입 다물게 하라고. 집문서 가져오라고. 안 그러면 너 끝이라고.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태수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식이 잘못한 걸 알면서도 내가 못 지켜서라는 생각이 먼저 든다. 그래도 넌 왜 내 도장을 꺼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도장 없으면 엄마 집까지 바로 들어간대. 위조 서류 만든대. 그럼 엄마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집이 넘어간대. 태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말수는 숨을 들이켰어요. 태수는 숨을 삼키고 덧붙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 우리 가족 옆에 있어. 태수가 말했습니다. 가족 옆. 누구? 말순이 물었어요. 우리 집 드나드는 사람이야. 형님, 김상철 형님.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억이 났어요. 몇 달 전 생일 모임이었습니다. 말수는 소파에 앉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달 전이었어요. 태수 생일이었습니다. 작은 모임을 했어요. 친척 몇 명과 태수 친구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김상철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철은 말순에게 다가와 술잔을 채워줬어요. 어머니, 오늘 태수 생일이라 제가 좀 준비했어요. 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상철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상철이 물었습니다. 말순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먹으니 여기저기 아프고. 말순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같은 세상엔요. 돈 관리 잘하셔야 돼요. 분산해 두시는 게 좋아요. 한 통장에 다 놔두시면 위험해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그때 말수는 뻔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분산, 보호계좌, 안전계좌 같은 뿔이었습니다. 말수는 더 기억을 더듬었어요. 그날 상철은 화장실 간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한참 있다 돌아왔어요. 말수는 그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이 거실 바로 옆인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말순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상철은 집 안을 둘러본 거였어요. 장롱 위치, 도장 케이스, 집문서 보관 장소 다 확인했을 겁니다. 말수는 소름이 돋았어요. 태수야, 그 사람, 우리 집 몇 번 왔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5번쯤요. 생일 말고도 몇 번 더 술 마시러 왔었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얼굴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이다. 말수는 서미경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경은 바로 받았어요. 어머님,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요. 배우가 누군지 알았어요. 우리 집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미경이 물었습니다. 김상철이요. 말순이 대답했어요. 미경은 경찰에게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절차예요. 증거를 모으는 사람이 이겨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뭘 해야 돼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통화 녹음 있으시죠? 문자 캡처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연락이 오게 만들어야 해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이 들수록 말로 싸우면 지고 증거로 싸워야 산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문 쪽을 봤어요. 태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태수가 중얼거렸어요. 말수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택배였어요. 문 앞에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문을 열고 상자를 들고 들어왔어요. 보낸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태수? 태수야, 내가 뭐 보냈니?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 아무것도 안 보냈는데.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 담겨 있었어요. 말수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위임장. 말수는 숨이 멎었어요. 서류 하단에 서명이 있었습니다. 말순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필체가 달랐습니다. 말순 글씨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흉내낸 거였습니다. 태수야, 이거 뭐야?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이거 진짜 위험해. 이거 집 넘기는 서류야. 위조된 거야.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서명을 누가 이렇게 똑같이 쓸 수 있지? 말순이 물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은 알았습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다. 우리 집을 드나들던 사람.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말순은 태수와 함께 은행에 갔어요. 이번엔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형사 이준호였어요. 40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상담실에 모두 모였어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증거를 모아야 해요. 배우를 현장에서 잡아야 합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말순이 물었습니다. 미끼를 던지는 거예요.
소액을 다시 송금하는 겁니다. 그럼 배우가 직접 움직일 거예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형사 이준호가 덧붙였어요. 수거책은 많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윗선이에요. 관리 자급, 그 사람이 직접 나타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태수는 얼굴이 망가진 채로 앉아 있었어요. 형사님, 제가 미끼 역할할게요. 제가 연락을 받으니까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태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내가 엄마 믿어.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금이 진행됐습니다. 300만 원이었어요. 미경이 절차를 밟았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났어요. 프린터가 돌아갔습니다. 송금 완료. 미경이 말했습니다. 송금이 되자마자 태수 휴대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태수는 화면을 봤어요.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수고. 혼자. 시장 뒤 골목. 엄마 데려오면 너 죽는다. 태수는 문자를 형사에게 보여줬어요. 이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미리 대기하겠습니다. 태수 씨는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불안했어요. 저도 갈게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은 위험해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고집을 부렸어요. 저 아들이 위험한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저도 갈 거예요. 말순이 말했습니다. 이준호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멀리서만 지켜보세요. 절대 나서지 마세요.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무섭지만 계속 당하는 것보단 한 번 붙는 게 낫다. 장소는 시장 뒤 골목이었습니다. 말순이 매일 지나던 길이었어요. 채소 사러 가는 길, 생선 가게 가는 길. 그들은 말순의 생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순 곁 사람이 알려준 만큼요. 밤 8시였습니다. 하늘은 까맣게 어두웠어요. 눈은 그쳤지만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골목은 좁았어요.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손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하얀 김이 났어요. 말수는 조금 떨어진 모퉁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뒤였어요. 추웠습니다. 손이 시렸어요. 경찰은 더 멀리 차 안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누군가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자였어요. 수거책처럼 급하지 않았습니다. 여유가 있었어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남자는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반말을 했습니다. 야, 빨리.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말수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야 빨리라는 질감. 말수는 알았어요. 몇 달 전 생일 모임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태수에게 술 따라주며 웃던 그 사람이 똑같은 말투로 말했었거든요. 야, 빨리 먹어. 오늘은 내가 운전해.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말수는 조금 더 앞으로 나갔습니다. 남자 얼굴을 보기 위해서요. 남자가 봉투를 받으려는 순간 태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다른 번호였어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왜 아직 안 끝났냐? 그런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형님, 지금 하고 있어요. 조금만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윗선이 따로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골목 끝에서 크게 불렀습니다. 태수야, 말순이 불렀어요. 태수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도 반사적으로 말순을 쳐다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남자 얼굴을 비쳤습니다. 말수는 그 얼굴을 똑똑히 봤어요. 김상철, 태수 형님이라 부르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낯선 얼굴이 아니라 익숙한 얼굴이다. 상철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들어가세요. 상철이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이었어요. 말수는 무너졌습니다. 그는 말순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거리에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상철은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야, 이 새끼, 엄마 데려오지 말랬지. 상철이 태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뛰어나왔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형사 이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상철은 태수를 밀쳤어요.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은 막혀 있었어요. 경찰이 양쪽에서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잡혔어요. 말수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태수가 달려왔어요. 엄마! 태수가 말순을 부축했습니다. 말순은 울었어요. 태수도 울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법정 날이 왔어요. 말순은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태수도 정장을 입고 왔어요. 법정은 넓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읽었어요. 피고인 김상철,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 명의도용, 사기, 협박, 대출 사기, 총 피해액 3억 원, 피해자 12명. 검사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증인석에 섰어요.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증인, 그게 무엇입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은행 CCTV입니다. 말순이 대답했어요. 제 아들이 카메라를 확인하던 1초가 담겨 있어요. 그 1초가 전부를 말해줍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어요. 법정 화면에 은행 로비가 보였습니다. 태수가 카메라를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판사는 화면을 봤습니다. 말순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말순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위조된 위임장이었어요. 제 서명이 흉내낸 겁니다. 하지만 흉내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 집을 드나들던 사람이요. 제 생일상에 앉았던 사람, 제 아들을 형님이라 부르던 사람, 김상철입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증언대에 섰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판사가 말했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친구였어요. 하지만 저를 협박했습니다. 빚을 미끼로요. 제 엄마까지 이용했습니다. 태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상철은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이 물었어요. 피고인, 인정하십니까?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상철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상철이 작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증인, 아드님을 용서하십니까? 판사가 말순을 봤습니다. 말순은 잠시 침묵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현실적인 말을 했어요. 용서는 나중입니다. 먼저 이 고리를 끊어야 해요. 자식이든 남이든 노인의 이름을 훔쳐 돈으로 바꾸는 사람은 끝까지 잡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엄마가 당합니다. 제 아들은 잘못했어요. 하지만 협박당했습니다. 그 부분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말순이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죄에서 돌아오게 버틴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상철은 징역 7년, 박태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재판이 끝났어요. 말수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태수가 따라왔어요. 엄마, 태수가 불렀습니다. 말수는 돌아봤어요. 태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태수가 말했습니다. 말수는 태수에게 다가갔어요.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죄에서 너를 지켜.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걸 엄마가 지켜볼게. 말순이 말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수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함께 법원을 나왔어요. 밖은 따뜻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